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8월 17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4개를 찍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대전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일부 지방에는 코로나 4단계가 발령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동하는 데도 좀 제약이 좀 있는 것 같고, 사람 만나는 데는 더더욱 제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에 이제 드라이브,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조금 출장도 많이 가고 그런 상황인데, 출장 다니면서 생각을 해본 거와 같이 태양광에 대해서 조금은 좀 심도 있게 혼자만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은 뭔가를 해놓고 대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사무실 근무가 잦았었는데,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태양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조금은 내 생각과 같이 조금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도 느끼고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조금 일이 진전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음에 솔직히 조금 스스로가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화요일이고요. 15일 날이 광복절이었죠. 광복절이었는데 대체 유무가 16일로 잡히는 바람에 화요일 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원래 월요일 날 찍어가지고 월요일 날 2편 찍어가지고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2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고 앞으로 오늘 영상을 4개를 찍고 2주간 또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영상을 찍고 저는 또 경기도권으로 또 출장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틈틈이 사무실에 와가지고 회사에 와서 영상을 찍는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또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신중하고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급하게 PPT를 만들었습니다. 장기 계약 입찰에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죠? 지금 현재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장기 계약 입찰 성공을 하셨고, 혹은 지금 발전소를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기 계약 입찰에 성공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 영상을 찍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계약에 성공은 했는데 1안이 있고 2안이 있죠. S&P 플러스 1 REC 가격 계약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S&P 플러스 1 REC 가격 곱하기 가중치 계약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2개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뭘로 맺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하실 줄 알았는데, 이 정도 조금 기본적인 부분도 헷갈려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놀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자체가 어떻게 봐보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내가 햇빛만 뜬다고 하면 나한테 돈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용어 해석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조금 시사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검색도 해보시고, 조금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공부도 해보시고 그러시다 보면 어느 정도는 궁금증이 해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조금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태양광 사업도 하나의 사업이다 보고, 또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조금 이렇게 좀 토론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더 발전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태양광 발전소는요. 그렇다고 생각보다 잘 알지도 못합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누구의 것도 아니고 본인의 것 아닙니까? 라는 것을 먼저 한번 던져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렸고,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태양광 발전소도 하나의 사업장이고 사업소이고, 이걸로 돈을 벌기 때문에 스스로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말하면 S&P가 고정이 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두 가지. 지금 봐보면 여기 89원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82원이죠. 이거 오타입니다. 82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S&P 고정은 가중치가 있을 때 반드시 필요하고요. S&P 미고정은 가중치가 없을 때 하든지 말든지 상관은 없다. 그러니까 S&P 미고정은 가중치가 없는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1안으로 하든지 2안으로 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왜? 장기계약 입찰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P가 많아지든 REC가 많아지든 여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S&P 82원 고정. 자, 82원, 여기는 82원이라고 제가 제대로 썼네요. 89원은 작년도 하반기, 작년도 상반기 89원이어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그 89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82원 정도 되고요. 82원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편하게 82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고정이 된다라고 봐보면 예시 162원 장기계약 시 162원 장기계약을 만약에 했다. 100km 기준에. 그러면 82원은 S&P가 되겠죠. 당연히 고정으로 아예 묶여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80원. 그러니까 요거에서 요거 빼면 나머지 80원은 REC가 되는데요. REC 곱하기 1.2 해서 96원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REC가 10장이 발급이 됐다고 하면 1.2 가중치를 받으면 12장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으로 하든 용량으로 하든 그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계산하기 편하게 가격으로 제가 제시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합산 금액이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합산 금액은 178원이 되겠지요. 그러면 S&P 더하기 1 REC 가격으로 계약을 했을 때 S&P가 미고정이 됐을 때 지금 현재 개통 한계 가격 S&P 가격이 현재 한 9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 90원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162원 똑같이 장기 계약을 했을 때 90원은 S&P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72원만 REC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REC 곱하기 1.2가 들어가기 때문에 86원이죠. 그러면 176원 정도 된다. 그러면 내가 가중치가 있는 발전소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가중치가 붙는 계약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발전소에 가중치가 없다라고 보시면 이걸로 하든 저걸로 하든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S&P가 고정이 되면 수익은 변동이 없고 S&P가 미고정이 되면 수익의 변동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 발전소에 가중치가 있다라고 하면 S&P 더하기 REC 곱하기 가중치 계약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론 차이 그러니까 이론 장기 입찰 봤을 때 이론 차이가 20년 동안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가 했을 때 이론 차이가 310만 원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원 정도 차이 난다. 그럼 3,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P는 앞으로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S&P 플러스 1 REC 곱하기 가중치로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중치가 없는 발전소는 1안, 2안 어떠한 것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까? 이 내용이? 상당히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요. 자, S&P는 지금 현재 90원 정도 하는데요. 이것도 많이 올랐죠.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오르는 이런 상황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세 관련해가지고 전기를 많이 쓰면 당연히 오르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전기세가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면 이 S&P가 앞으로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82원 자체로 그냥 묶어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장기 입찰했을 때 제가 조금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1년 전에는 89원이었는데 82원으로 떨어졌다. 한 7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떨어진 부분이 과연 발전 사업자한테는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 라고 물음을 던졌을 때 당연히 좋은 거죠. 당연히 S&P가 적어지면 적을수록 우리한테는 좋은 겁니다. 가중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죠? REC 가격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봐보면 심화 학습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에너지 발전사 애들하고 장기 입찰 성공하신 분들은 계약을 맺으려고 하시거나 계약을 이미 맺었거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떤 이제 에너지 발전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급 의무 발전사 같은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고요. 어떤 발전소는 9월 15일까지 장기 입찰을 맺어야 되는,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내용들 참고하시고 계약을 맺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